오케이. 자, 159번 문장부터 보실게요. 여기 지금 동물에 대한 이야기죠? 동물이랑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도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동물들이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냐면 나였으면 곧 포기했을 만한 그런 삶. 이게 쉽지 않은 삶이라는 얘기죠. 근데 not because, not A, but B가 나오네. Not because it ends in tragedy. 자, 삶이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but because their approach to living, 삶에 대한 그들의 그 접근 방식이 is one of endless conflicts. 진짜 끝없는 어떤 갈등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면 차라리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conflict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들도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근데 그들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면 endless니까요. 우리는 그 행복하다가 갈등이 생기다가 그걸 또 해결을 하고 또 행복하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글 쓴 사람은 많은 동물들이 계속 끝없는 그런 갈등 안에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60번 이어서 볼 건데 Imagine being a seagull. 당신이 마치 갈매기인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상상하는 거 지금 상상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미래 관련해서 상상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상상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너의 삶 자체를 Finding other seagulls.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과 막 싸우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야.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보내는 그런 삶을 생각해봐라. 너 살고 싶겠니?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16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럭키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순수한 우연이냐면 that we evolved to be good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잘 대하도록 진화했다는 그런 순수한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서로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 쪽은 뭐야? conflict. 심지어 endless conflict.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더라.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our cooperative nature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사실 노란색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파란색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일단 파란색 어디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물들의 인생, 그죠? 동물에다가 일단 쳐볼게요. 많은 동물들, 그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seagull이었죠. seagull이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갖다가 남하고 싸우면서 살아요. 먹는 것 가지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지금 동물들은 삶을 계속 그 갈등 안에서 살아가죠. 이런 거 다 파란색입니다. 동물에 관련된 내용 다 파란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우리는 뭐 하는 존재야? 우리 뭐해? 우리는 서로에게 뭐해? 잘 대하고 협력하죠. 협력하는 쪽, 그 다음에 good to one another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노란색이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 있잖아. 그런 부분에다가 보라색 처리하면 되겠다, 그치? 162번에 첫 번째 장점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협력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본성이 also set the stage for the evolution of our amazing brain.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떻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놀라운 두뇌의 진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evolution of 보라색 evolution of our amazing brain 이라는 부분은 보라색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our sociality. 자, our sociality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회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무슨 색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사회성? 노란색.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smarter individually 개개인이 더 똑똑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하는 상황이죠. 이 연결하는 거는 저는 노란색으로 봐요. 왜냐하면 연결을 하는 것 자체가 sociality를 얘기하는 거고 협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요 부분.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 있잖아. 그럼 보라색으로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증가시키는데 뭘 증가시키죠?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컴퓨팅 파워이라는 건 계산하는 능력, 즉 연산하는 능력을 올려줬다라고 하는 부분 장점이기 때문에 보라색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long ago, 오래 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사바나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기에 우리를 사냥했었던 포식자들 있잖아. 이 포식자들을 surpassed라고 했으니까 능가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뭐 덕분에 그렇게 한 거야? 뭐 덕분에? 우리가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했다. 여기 보라색이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hold부터 여기 bye.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은요 저지하다 의미예요. 목적어를 저지하다. 그러니까 여기 병원균을 저지하다의 의미고요. 병원균을 저지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보라색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병원균인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저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다 보라색 처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장점들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5번 문장. 역사상 최초로 no longer bury almost half of our children. 이게 왜 나왔냐면 물음표가 지금 보이는데 왜 나왔냐면요. 과거에는 여러분 심지어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당시에 살았던 이제 너네 입장에서 누군가가 그렇지? 이제 막 되게 막 이모 뭐 삼촌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겠지? 너네 입장에서는 맞나요?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네, 그런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는 애가 죽을 수도 있거든. 100일 잔치를 왜 했어? 100일 동안 살아남아서. 그래서 축하를 한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 실제 태어난 연도랑 그 주민등록상 연도가 2년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야. 왜? 죽을까봐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불과 뭐 60년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지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들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는 잘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죽었었다는 얘기야. 근데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웬만하면 잘 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거를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막 못 먹고 막 잘 못 살고 막 이래서 지금 죽는 게 아니라 방치해서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 며칠 전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죠? 애가 4일 만에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협력에 의해서 얘가 산 거야. 옆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 이 엄마가 애를 좀 방치한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인가가 이게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갓난 애기가 4일 동안 그 근처에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주변에다 놨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애 엄마가 4일 동안 집을 비웠나 그랬던 거야. 너무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애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이라는 말은 좀 어색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이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안 했으면 애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그죠? 아무튼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났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좋은 얘기잖아. 여기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잖아. 그래서 no longer이라는 부분부터 쭉 색깔 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봐봐 되게 무섭지 않니?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한 60년 뭐 7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봐봐 almost half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태어나고 절반은 죽는 거야.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소름 포인트죠. 그러니까 좋은 날 태어나셔서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시죠? 네. 자 166번에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원래 brutal 되게 정말 잔혹해요. 되게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이 운을 타고났어. 이 시기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타고난 거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타고난 거죠. 그죠?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타고났어요. 그리고 뒤에 봐봐. To live in established democracies. 여러분 이건 뭘 통해서 만들어진 구축되어진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협력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냐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막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그 데모크라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를 노란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봐봐 tools 도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도구냐면 진화가 우리한테 이제 준 거야. 그러니까 진화가 우리에게 준 도구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the tools that evolution gave us 라고 하는 부분도 노란색 처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룩할 수 있어요? 전례 없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 거기는 보라색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서로 돕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번 봐볼게. 그래서 도입부에다가 많은 동물들의 삶의 접근법이 끝없는 갈등이었다. 도입이 맞아요 여기. 네. 그래서 그 찌꺼기 그러니까 음식 그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갈매기의 삶을 예시로 든 거 잘했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베푸는 우리의 진화의 우연의 행동 이렇게 쓴 건가요? 행동? 행운 미안해요. 행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협력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뭐야? 뇌 진화. 뇌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하나 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 아이고 대빵만 하네. 네 여기 더 줄일게요. 네 여기는 주로 서로에게 협력적으로 진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진화함. 네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그 협력적인 어떤 본성 자체가 뇌가 진화하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진화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렇게 적어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성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네 이렇게 적어봅시다. 네 여기는 일단 이 역할이죠. 사회성 역할. 인간의 사회성의 역할. 이 지금 언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개개인을 똑똑하게 만들었죠. 그죠?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너무 크다. 네, 아이고.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과 생각이 연결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협력해서 생각하는 거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집단지성. 뭘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었냐면 지식이라던가 연산력의 증대를 이룩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포식자보다 위협적이었던, 그러니까 포식자 엔드야. 여기 포식자 얘기도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수정을 해볼게. 3번 포식자와 병원균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둘 다 정복한 거야. 둘 다 정복한 거야.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유학이 원래 죽는 사례들이 많았잖아. 그런데 유아가 그러니까 태어난 후에 죽지 않고 성인까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태어난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경우들이 정말 부기지수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진화가 잔인하긴 한데 그치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행운? 그럼 갑자기 민주주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같이 함께하는 어떤 삶에서 오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잔인하기는 한데 협력. 근데 협력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인간의 진화가 가져다준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진화가 가져다준 도구고 이걸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쉽지 않니? 저 한나가 좀 왔어요. 이거요? 이 지문이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근데 4번 지문이 저번 옛날에 했던 지문이랑 되게 유사한 내용 아니었어? 우리 4번은 근데 내가 안 시켰어, 그지? 근데 문제 풀었잖아. 문제만 풀고 잘 모르는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사실 4번을 뺐거든. 여기서 할 만한 내용이 4번이었는데 제가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왜 넘겨요? 주제 안 정리해요? 얘들아, 그리고 너네 이제 슬슬 주제를 좀 영장으로 해볼까봐. 어때? 어떤데? 영작하는 거 연습해야 되거든. 너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거 연습해야 되거든. 자, 일단 이거 주제 뭐라고 하면 될까? 인간의 아이고 졸려라. 협력적 본성이 이제 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써볼까? 어떻게 쓰면 될까?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쓰면 되잖아. 그럼 뭐야? 그렇지. positive effect. 왜냐면 영향이니까. 근데 effect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전치사 뭐 써? 땡. on. on. 그러면 진화에 미친대. 그러니까 뭐야? evolution.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인간의 협력적인 본성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이펙트 다음에 여기 인간의 협력적 본성의 긍정적 영향이니까 여기다가 어부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의 협력적인 거 써보자. 그럼 뭐야? Human cooperative nature on 어디다 미쳐? the evolution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죠? 생각보다 너네가 외웠던 단어에서 이렇게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정도라서 어떻게 다음 시간부터? 고고? 자, 도리도리 하네. 이런 도리도리. 자, 이 정도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 지문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잭슨 폴럭에 대한 글이에요. 여러분들 잭슨 폴럭이 누구예요? 전문가? 뭐한 사람이에요? 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너네 미술 안 했어? 초등학교 때? 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 나는. 그랬더니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초등학교 때 미술 안 한 것 같대. 아빠네들은. 그게 맞아? 너네 미술 안 했을 리가 있나? 했지. 당연히 했겠지. 그리고 나도 이론 같은 거 안 배우지 않아요? 초딩 때. 그냥
참 교과서부터 원하는 그림.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그림을 보면은 네? 교과서가 없다고요? 수업만 하지 않았어? 막 만들기. 일단 교과서는 있었을 거고요, 선생님. 교과서를 활용을 많이 안 하셨나 보네. 자, anyway, 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따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어쨌든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전문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동의한대요.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little native talent라고 했어. 그 little이 있으니까 이거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에 대해서 소질이 없었어.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면 when you look at his early product,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초기 그렸던 작품도 있잖아. 그런 것들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재능 없네. 재능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느낌 맞지? 파란색 쪽이죠. 그죠? 자, 168번 봐봐.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또 동의한 게 어떤 거였냐면 that he became one of the greatest American painters. 미국의 아주 대단한 그런 예술 작가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또 동의한대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modern art, 즉 현대 미술에 엄청난 이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네. 그죠? 혁명적인 어떤 일들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요거 지금 색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잭슨 폴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잭슨 폴락에다가 노란색. 그다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다 파란색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나왔던 이 사람은요 뭐였냐면 one of the greatest American painters. 그리고 이 사람 또 뭐 있어요? 그 미술, 현재 미술에 정말 대혁명적인 어떤 것들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선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from A to B,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he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잭슨 폴락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 A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능이 없었던 거. 무슨 색이야? 파란색. 에서부터 어디로 갔어? 보라색으로. 그죠? 포인트 B. 아주 대단한 어떤 작가가 되기까지 어떤 게 어떤 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바로 하드워크와 그다음에 데디케이션에 있었습니다. 이게 빈칸으로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요. 자, 그래서 폴락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예술 작가가 돼야 된다,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 나는 꼭 될 거야, 자기 암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매번 생각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계속,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술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드워크 맞죠? 틈만 나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틈만 나면 예술을 했다는 얘기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자, 이 사람이 또 enthusiastic,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그래서 he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지금 got others to take him seriously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능이 없었는데 없다시피 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막 가르치고 싶겠어? 그러니까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 진짜 배우고 싶다,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막 보여줘. 그럼 이 사람 찐이다, 이 사람 가르치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가르칠 맛이 나는 거거든. 얘들 알겠지? 가르칠 맛이 나게 하자, 알겠지? 네, 그래서 take him seriously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예술 작가가 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got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이 got이라고 하는 부분 get이죠. get은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강력하게 시킨 건 아닌데 그렇게끔 했다는, 유도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준사역 동사가 활용이 됐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take him seriously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 사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라색. 자,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했냐면 mentor him, 그리고 가르치도록 했어요. 가르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마스터를 했어. 모든 걸 마스터했죠? 뭐할 모든 걸? 자기가 마스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했어.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성공하게 됐던 그런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자기 암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매번 예술에 대해서 생각했고 매번 예술을 해왔고 정말 열정적이었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싶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마스터해야 되는 거 다 마스터했고 그리고 결국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정리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poured paintings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작품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그 물감이 튜브로 되어 있잖아. 그걸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뿌리듯이 해. 그러니까 쏟아서 이렇게 그 캔버스에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이 사람 작품이 막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아마 보면은 알 거야. 아, 이 사람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거야. 그래서 풀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그냥 풀드가 큰 따옴표가 들어갔죠. 이건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쏟아부은 그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뭘 쏟았어? 물감만 쏟은 게 아니었잖아. 이 사람의 에너지를 엄청 쏟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를 좀 일부러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래서 보라색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각각이 다 unique, 되게 좀 특이한 독특한 어떤 그림들을 그려냈고 그다음에 allow him to draw from his unconscious mind, 그의 무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 a huge range of feeling, 엄청난 범위의 그런 감정들을 끌어와서 전달하게끔 했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이 그림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draw 이하 부분에다가 싹 처리해볼게요. 야, 오늘 보라색 탕이다, 그지?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의 어떤 그 특징들에다 보라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75부터 176은 그냥 모마 가서 자기가 이제 그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약간 그 일기죠, 일기. 그래서 저는 거기는 굳이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도입 부분부터 저희가 이제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전문가가 봤을 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났고 그랬는데 이제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다. 그리고 모던 아트를 뒤바꿨다. 혁명을 가져온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이게 비밀이었고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맨날 생각하고 미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미술에 대해서 계속 미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작품을 바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일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였어?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달성했다라는 말을 되게 그걸 중요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르침만 받고 그냥 땡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마스터할 만한, 그러니까 능숙하게, 그러니까 해야 할 모든 것을 마스터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머지 않고 흘리는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쏟아붓기 기법이거든요, 이게. 혹은 얘들아 너네 아마 기억이 없겠지? 아까 내가 그 업버끝 수업하니까 업버끝에도 잭슨 폴락이 나오더라고. 그럼 몰랐죠? 아까
설명해 주는데 여기도 잭슨 폴락이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기법,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쏟아붓기 기법, 쏟아부은 어떤 기법들이 이제 또 개발이 됐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부분이 174번의 draw 이하 부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뭘 통해서 이제 했던 거냐면 무의식을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네, 요 정도로는 적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맞긴 맞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제로 봤더니 어마어마하고 그 강력하고 그런 아름답고 이런 거에 정말 매료가 됐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열정과 헌신을 이룬 그림들. 맞아요. 그의 열정과 헌신을 이룬 그림들. 근데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잭슨 폴락의 좀 철자 써보자. 잭슨 폴락의 예술적 발전에서의 열정, 그 다음에 노력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hard work, dedication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 이게 지금 주제라고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뒤에서부터 쓰면 되잖아. 열정과 노력을 먼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열정과 노력? 하드워크를 열정과 노력이라고 써서 오케이. 패션이 아니라 하드워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러면 저 위에서 가져올게요. Hard work and dedication.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누구의? Of Jackson Pollock. 뭐에 대한? In his art.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그만 쓸만하지 않아? 써와. 좋은 말로 할 때. 됐죠. 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뭐에 대해서? 뭐가? 질문. 그래요? 그 작품들은 이런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죠? 알죠? 이건 100% 미술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를 안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이 잭슨 폴락. 그건 아니죠. 누구야 저 사람? 그냥 관람객이죠. 잭슨 폴락 이 사람이 잭슨 폴락. 좀 징그러.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이거 그림 저 사람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어요? 피카소 닮지 않았어요? 피카소 닮았나요? 자, 잭슨 폴락인데 이 사람 지금 어때요? 사촌이야. 페인트를 완전 이렇게 뿌리듯이 쏟아붓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촉촉촉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촉촉촉 이렇게 부어버리기도 하고요. 보이지? 이렇게 부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은 제목이 일반적이잖아. 그냥 숫자로 되어 있어. 뭐 number 5, number 45 이런 식으로. 이유는 이게 그 추상화잖아. 추상화인데 그 안에다가 이름을 제목을 그럴듯하게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예를 들면 우리 뭐 The Family 막 이랬어 제목이. 그럼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런 그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숫자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전혀 없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예술 작품들의 제목들은 다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되게 뭐야 이런 게 무슨 예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보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페인트를 완전 이렇게 뿌리듯이 하고 막 뚝뚝뚝 그냥 이렇게 직접 막 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텍스처가 그냥 살아있어. 텍스처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막 이런 텍스처들이 싹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되게 커요. 보통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웬만하면 커. 그러니까 이게 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느껴지잖아, 얘들아. 잘 안 느껴지잖아, 그지? 왜냐면 그냥 이게 다니까.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림이 그러니까 요렇게 앞에까지 가잖아? 그러면 여기 옆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압도돼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그러면 물론 이게 그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 역사가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길지 않은 게 이제 일단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들 중에 한 명이 잭슨 폴락. 그 다음이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앤디 워홀도 제가 안 보여줬죠. 제가 이거 왜 언급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앤디 워홀 언급했죠? 레플리카 때문에 언급했잖아. 레플리카가 뭐라고 했어? 복제인데 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복제품이 완전 똑같이 작가가 그린 게 바로 앤디 워홀 레플리카로 완전 빵 터진 게 앤디 워홀이거든요. 왜냐면 복제를 해, 이 사람 봐봐. 이런 거를 만든 게 앤디 워홀이에요. 여기 복제했죠. 그대로. 복제 이렇게 복제하는 그림을 그렸던 게 앤디 워홀. 이 사람은 앤디 워홀 아니고. 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이런 캔 같은 그림을 막 복제해가지고 그렸던 사람이 앤디 워홀이에요. 근데 이걸로 빵 터진 게 이제 그때 1960년대 아주 미술계를 강타했던. 왜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복제하는 걸 그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예술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서 더 의미가 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55페이지입니다. 자, 177번 문장부터 볼게요. 여기도 그렇게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177번 문장에서 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Has taught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한테 가르쳐 왔대요. Plenty of labor saving shortcuts.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노동력을 절약하는 많은 지름길들을 가르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면 plenty of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노동력을 조금 절약하는 지름길. 네, 이런 것들이 one of these,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is to remain sensitive. 되게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래요. to 어디에 유지하느냐? to the alarm calls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경보음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alarm calls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이 지문에서 처음 나오는 어휘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 이거 관련된 지문에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잠시만요. 내가 또 이 순간에 또 봐버렸네. 해봐.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alarm calls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언급이 되는, 그리고 같은 의미야 항상.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약간 위험을 감지한 동물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죠? 막 소리를 내거나 막 지르거나 내거나 막 단체로 우르르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경고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alarm calls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자기 종에 대한 종이 막 신호를 주는 그 알람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 하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larm calls of other species가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To remain sensitive.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봅시다. 179번 문장이에요. The most alert and insecure of woodland creatures 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산림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 그런 동물들이 가장 많이 경계하고 가장 안전하지 못한 이런 동물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동물들이면 일수록 form part of a network of alarms.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를 이제 좀 맞출 필요가 있죠. 신호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a network of alarms도 노란색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왜냐면 다른 종들의 알람 컬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새, 다람쥐, 뭐 사슴 이런 애들이 are all tuned into each other's transmissions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서로의 신호 전달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오히려 노란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all tuned into 이 부분. 네, 이게 다른 종들의 그런 그 알람콜에 계속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노란색 처리할게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의존이라고 부르네요.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다 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세상 중에 이 사바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share their awareness. 자기가 눈치챈 거에 대해서 노란색 공유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노란색이겠죠. 이걸 공유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바로 영양입니다. 일단 영양은 문제가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 대신에 후각이 엄청 좋아. 그 다음에 지브라 같은 경우는 시력이 되게 좋아. 시력이 왜 좋아 얘들아? 눈이 옆에 달렸잖아. 그래서 요 몇 도만 못 보고 나머지 다 볼 수 있어. 진짜 많이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시력이 좋아요 또 심지어. 자, 그렇지만 후각이 별로 좋진 않아.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이 영양에 비해서 덜 좋은 거죠. 왜냐면 weaker이라는 비교급을 썼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together 함께 they notice 그들이 인지를 하죠. 더 많은 것들을 인지하게 되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alert each other to danger.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서 각 서로에게 이렇게 좀 신호를 주죠.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하는 것들 co-dependency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시 한번 봐볼까? 지금 we may think we are being very stealthy. 우리가 굉장히 살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하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이게 다가가면서. 근데 누구한테 다가가냐면 사슴한테 다가가. 그죠? 그리고 지금 from downwind라고 했으니까 바람 불어가는 쪽에서 사슴한테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으면서 야, 우리는 사슴을 잡을 수 있다. 사슴 못 알아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자, 그치만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식대로라면, 근데 어떤 방식이야? Worries the songbirds overhead. 그래서 머리 위에 지저귀는 새들을 걱정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티나는 거야. 누구한테 티나냐면 이 새들한테 티나. 새는 지금 사슴과 비교했을 때 종이 다르죠. 종이 다른 애들이 약간 위험하다라고 느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 누가 반응해? 새들이 반응해.
그럼 새들의 반응을 들은 사슴이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we will not get anywhere near the deer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슴 근처도 못 간다. 왜? 옆에서 새들이 달려줄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색깔 어떻게 칠하면 될까? 우리가 일단 위험이잖아. 위험한 어떤 존재들이죠. 자, 우리가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어떤 행동이야? 지금 that a way that worries the songbirds overhead. 그래서 머리 위에 막 지저귀는 새들에게 걱정을 시킬 만한. 그래서 얘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결국?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상호 의존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슴이 도망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도 못 가죠. 물론 그 사슴들 중에서도 인간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장소들 있잖아. 뭐 무슨 일본의 나라 뭐 이런 데도 사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걔네들은 이제 맨날 사람들이 막 센배 이런 거 주니까 센배 내놓으라고 거의 깡패잖아, 깡패. 그 막 다가오거든요, 사람들한테. 전혀 겁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지금 위협을 가하는 행동일 수 있죠, 인간한테. 아니 저기 사슴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근처로 갈 수가 없다. 자, 이퀄리 나오니까 얘들아 사실 문제풀이 할 때 이퀄리가 나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시로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 이 문제 풀 때 여기서 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런 수준의 문제면 이거 읽고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부터 예시잖아요. 예시 뭐 꼭 읽어야 돼요. 여기서 다 설명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읽는다라고 하면 요 정도 읽는 거죠. 여기는 안 읽고도 문제 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의 지문은요, 지금. 그래서 equally 가볼까? 자, 여기서는 이제 a deer downwind of us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있는 사슴이에요. 이 사슴이 may pick up our scent. 얘네가 이제 후각이 좋으니까 우리의 냄새를 맡은 거야. Long before our ran in low bush scissors.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뚝새를 얘기하는 건데 굴뚝새가 우리를 보기 훨씬 전에 냄새를 싹 맡아.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He's warning cough like call.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 기침하듯이 그 울음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기침과 같은 그런 울음소리를 내고요. 자, 그러면 이게 will work perfectly 한다는 얘기는 그걸 듣고 새들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색깔 어떻게 칠하면 돼?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걸 우리가 파란색으로 본다면 may pick up our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가간다. 네, us만 칠게요, us.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이라고 하면 요거죠. 노란색이죠? 신호를 주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이거의 장점이 뭐였어? Will work perfectly well for the bird. 그래서 새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 종이 느끼는 부분까지, 타 종이 어떤 이제 신호를 주는 것까지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또 어떤 방법이야? 이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라색을 치면 마무리. 네, 그래서 도입 한번 봐볼까요? 도입은 지금 사실 도입이라기보다는 주제죠, 여러분. 177과 178번이 주제문이잖아, 사실상.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서론이자 주제라고 저는 작성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1번에 서론이자 도입이자 주제다. 주제가 지금 여기서 사실상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진화하는 동물들에게 노동을 덜하는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데 가르쳐 왔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종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주제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정을 하고 여기가 사실상 2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주제예요. 반응하는 게 가장 되게 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동물들 서로 연결된 경고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망을 빠르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관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의존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누 얼룩말은 뭐야? 누가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기 영양을 이렇게 쓴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랑 얼룩말, 그러니까 영양과 얼룩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얘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아. 대신 후각이 뛰어나. 얘는 시각이 뛰어나, 후각이 안 좋아.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건 뭐야? 이 말은즉슨 뭐야? 상호 의존한다. 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그 위험을 경고하고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사슴과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새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해 하게 되면 우리는 사슴 근처에도 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네가 사슴한테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사슴이 우리의 냄새를 맡음 신호 새에게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냄새를 맡게 되면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신호라는 것은 경고를 준다는 얘기야. 알람 콜을 지금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새에게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종을 넘어서서 그런 경계를 하는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서로 협력하여 생존하는 동물들이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주면요. 우리가 interspecies라고 하거든요. 라고 하는 단어가 종간의 협력. 여기 뒤에까지 써볼게요. cooperation. 요 단어를 좀 알고 종간의 협력을 얘기합니다. 요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글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됐죠? 그럼 끝입니다.